네, 15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 2차 다항식 px가 있습니다. 이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시킨다고 한다. 이때 pa의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단 a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5번 같은 문제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했는데 선생님은 여기 9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라는 것은 3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 9라는 이 숫자를 이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서 문제를 한번 풀어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은요, px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9는 x 마이너스 a, x 플러스 a,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식이 변형이 되고요. 이 좌변에 있는 항들을 합차 공식에 의해서 자, px 더하기 x 더하기 3, 그 다음에 px 더하기 x 마이너스 3. 자, 그래서 우변은 x 마이너스 a, x 플러스 a, x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px 2차 다항식 px를 어떤 구체적인 수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약간 추론을 통해서 px의 다항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 오른쪽에 해당하는 다항식을 봤을 때 선생님은 요 x-a, x 플러스 a와 그 다음에 x 플러스 5 이 두 다항식을 나누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x제곱 플러스 5라는 것은 실수의 범위에서 더 이상 인수분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x-a, x 플러스 a 곱도 인수분해되긴 했지만 이것도 2차식이죠. 그랬을 때 요 왼쪽에 해당하는 요 px 더하기 x 더하기 3, 그 다음에 px 더하기 x 마이너스 3, 이 다항식은 각각 모두 2차 다항식입니다. 그렇죠? 최고차항의 차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1차항과 상수항이 더해주고 빼준 거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차수는 변함없이 2차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잘 보시면 그럼 오른쪽에 해당하는 다항식의 곱들이 결과적으로 왼쪽에 해당하는 2차식 곱하기 2차식 형태의 다항식 곱과 같은 식이기 때문에 자, 요 2차식을 각각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 px라는 것이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라고 했습니다. 자, 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접근해야 되겠냐면 이걸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냥 x제곱 플러스 5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 왼쪽에 해당하는 최고차항의 차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기에서 여기를 각각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오른쪽에 해당하는 4차 다항식의 최고차항의 부호는 플러스이죠. 근데 왼쪽에 해당하는 각각 2차식에 해당하는 다항식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가 되려면 결국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준 형태가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직접 전개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잘 보시면 선생님이 두 다항식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라는 두 2차 다항식을 비교했을 때 항상 요 앞에 있는 x제곱 더하기 a제곱이 항상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보다 큽니다. 그죠? 왜냐하면 a제곱이 마이너스 5보다 크기 때문에.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좌변에 있는 식을 봤을 때 px 더하기 x 더하기 3 이거와 p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랑 대소 비교를 하자면 항상 앞에 있는 다항식이 크겠죠. 그렇죠? 3을 더해준 거와 3을 빼준 거랑 중에서 3을 더해준 게 더 크겠죠. 그러면 일반성을 잃지 않고 요 왼쪽에 해당하는 좌변에서 앞에 있는 요 2차 다항식을 x제곱 플러스 a제곱이 되겠고요. 이
두 번째 해당하는 요 2차 다항식이 x제곱 마이너스 5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추론을 통해서 이제 가볍게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 px 더하기 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다항식 p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우리가 다항식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a 값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요 px 더하기 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제곱이죠. 그때 요 px 값을 다항식을 우리가 구했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구하기 때문에 네, 공간이 없으니까 네, 1로 갈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제곱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a제곱은 1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a는 1이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 a가 양수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네, 오른쪽 가볼게요. 네, PA의 제곱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P1의 제곱이고요. 자, P1은 어디다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네, PX 이렇게 구했죠. 주어진 식에다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4의 제곱해서 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5번의 정답은 16이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x에 대한 3차식. 네, 3차식 보였을 때 fx는 자, 이렇게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기억, 니은, 디귿을 확인하기 전에 네, 간단하게 이 3차식의 성질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fx는 지금 x 세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a x 마이너스 b 제곱이다. 자, 그러면 이런 3차 다항식이 나왔을 때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게끔 x의 적당한 값을 넣어서 0이 나올 수 있는 x값 찾아야겠죠. 자, 그러면 어떤 값을 넣어야겠냐 했더니 요 b제곱에 초점을 맞추면 b제곱이 다 없어져야 되니까 x에다 한번 1을 한번 넣어봐서 0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조리제법을 통해서 네, 확인하면 1 2a-1 b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제곱이고요. 네, 주어진 다항식을 네, 1로 조리제법 해볼게요. 그러면 1 2a 2a b제곱 0 다 0 나오죠. 따라서 이 3차식 fx는 x-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제곱 이렇게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자, 그럼 기억은 볼 것도 없이 네, 확인됐죠. fx는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니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을 보시면 네, a, b가 음수인데 둘 다 음수인데 a가 b보다 더 작은 네, 수입니다. 그때 어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방정식 f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요 어떤입니다. 어떤. 자, a, b가 음수이면서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게 하는 실수 a, b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네, 확인해 보시면 자, 잘 보세요. 요 x-1을 통해서 3차 방정식을 했을 때 여기 0이라고 놓을게요. 0이 나왔을 때 네, x는 1이라는 근은 반드시 갖겠죠. 그러면
요 주어진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제곱에서 이게 어떤 형태가 돼야 되겠냐 이거죠. 그랬을 때 요 요 2차 방정식은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근도 아니고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자, 잘 보세요. 왜냐면 자, 이거의 판별식 4분의 D를 쓸까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입니다. 그렇죠? 근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데 이게 0이 될 리가 없죠. 0이 될 리가 없어요. 그렇죠? a, b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이 값은 항상 0보다 큽니다. 자, 그죠? 왜냐면 a, b가 음수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자, 마이너스 2가 있고요.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곱을 하면요. 이건 4고요. 이건 1이죠. 부도면 반대로 바뀌죠. 맞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음수의 범위에서 절대값이 더 작은 숫자일수록 절대값이 더 커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제곱했을 때 더 큰 값이 되겠죠. 반대로. 그래서 요 범위에서는 니은의 요 범위에서는 a 제곱과 b 제곱을 비교했을 때 네, 부도 모양이 바뀌겠죠. 음수의 범위에서는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제곱은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그러면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이게 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제곱은 0이 있는데 자, 3차 방정식 이 fx 3차 방정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만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은 무조건 뭐를 가져야 돼요? x는 1을 근으로 가져야겠죠. 그렇죠?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면 전체적으로 근이 3개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근이. 그래서 x는 1을 근으로 갖는다. 그럼 따라서 요 2차 방정식에다 1을 대입한 1 플러스 2a 플러스 b제곱은 0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럼 이걸 만족하기에는 a, b 값이 있냐 물어봤습니다. 있을까요? 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a, b를 봤을 때 a가 더 작으면서 했을 때 b제곱이 있으니까 b 먼저 우리가 아무거나 음수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3을 넣었어요. 그럼 이때 a는 뭐가 나오냐면요 3 마이너스 2죠. 이걸 만족하는 네 a, b 값이 있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b가 만약에 마이너스 루트 5다. 그럼 이때 a는 마이너스 3이죠. 이런 식으로 네, 이 조건을 만족하는 a, b는 더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아무튼 니은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게 하는 네, 실수 a, b가 존재한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소리가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제 디귿을 보러 갈게요. 자, 디귿을 보시면 자, 방정식 fx는 네, 0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그 다음에 세 근의 합이 7이고 그 다음에 정수래요. a, b가. 그랬을 때 모든 수상 a, b의 개수는 5개이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쓰겠습니다. fx는 네, x-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제곱은 0이다. 그랬을 때 잘 보시면 요게 지금 x는 1이라는 근을 하나 갖췄죠.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은 어떤 성격이 있는지 한번 차례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세 근의 합이 7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x는 1이 나왔죠. 그럼 나머지 두 근은 뭘까요? 두 근의 합은 6이 돼야겠죠. 6. 세 근의 합이 7이니까 2를 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제가 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또 어떤 조건을 따져야 되겠냐? 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 중에서 x는 1은 근이 되지 않는다죠. 서로 달라야 되니까요. 자, 이걸 만족하는 요 AB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자, 첫 번째 두 근의 합이 6이다. 자,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a는 6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 무슨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럼 a는 마이너스 3이구나. 자, a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했습니다. a는 무조건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 그럼 4분의 d 판별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0보다 커야 된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 첫 번째에서 a는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주면 b 제곱은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b 제곱은 9보다 작다. a에다가 마이너스 3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x는 1은 근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1을 대입한 값 1 플러스 2a 플러스 b 제곱은 0이 되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a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을 시켜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b제곱 뭐가 되면 된다? 5가 되면 된다. 어차피 b가 정수여서 제곱해서 5가 되는 정수는 없죠. 아무튼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은 확인하고 가셔야겠죠. 자, 결과적으로 a는 마이너스 3으로 고정이고요. b가 될 수 있는 것은 제곱해서 9보다 작으면서 정수인 겁니다. 그러면 가능한 b는 뭐가 있습니까? b는요. 따라서 b는 가능한 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1, 2, 5개밖에 없네요. 그죠? a는 마이너스 3이고요. b가 가능한 건 5개니까 총 a, b의 순수항은 5개가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소리겠죠. 굳이 순수항을 모두 써준다면 이런 거겠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2 이 5개의 순수항이 나온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6번의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은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 17번으로 갈게요. 자, 17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메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한번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좋다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세제곱은 1이다. x 세제곱은 1이다. 그럼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럼 이걸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은 0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의 허근 오메가는 요 2차 방정식이 나온 거죠. 엄밀히 따지면 여기 1이고요. 그죠? 이게 오메가 바가 되는 거죠. 근이. 맞습니까? 그러면 자, 차례대로 한번 유도해 볼까요? 첫 번째 오메가의 세제곱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1이겠죠. 왜? 이 3차 방정식 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건 2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거의 혈례복소수 오메가 바의 제곱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근과 계수 관계를 써야겠죠. 근과 계수 관계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 바의 곱은 1이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엮어야겠죠. 자, 오메가는 오메가 바의 제곱 같은 거고요. 항상 역수관계다. 오메가 분의 1. 그 다음에 오메가 바는 거꾸로 오메가의 제곱이고요. 마찬가지로 역수관계인 오메가 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써놓고 시작하시는 게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실수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일단 기억은 뭐 확인했죠.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맞습니까? 자, 니은을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니은. 자, 니은을 보시면 자, 니은 좌변과 우변이 있는데 선생님은 나눠서 자, 좌변의 식을 계산 한번 해볼게요. 좌변이라는 거는 지금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의 제곱이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오메가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였습니까? 서로 역수관계라는 거죠.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서로 역수관계입니다. 그럼 오메가 분의 1은 그냥 오메가 바라고 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의 제곱이다.
그렇죠? 근데 오메가 바. 근데 오메가 바의 제곱은 또 오메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분의 합 마이너스 1이었죠. 맞습니까? 이번엔 우변 한번 해볼까요? 우변. 자, 우변은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바 분의 1의 제곱. 자, 오메가 바와 오메가는 역수관계니까 오메가 바 분의 1은 오메가가 되고요. 오메가 바 분의 1의 제곱이니까 오메가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와 같은 거죠. 이것도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니은은 네, 정답이다. 확인했습니다. 자, 디귿을 가볼까요? 디귿. 자, 디귿. 자, 디귿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또 좌변, 우변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죠? 자, 좌변에 지금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은 n제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근의 합은 뭐예요? 두근의 합은 네,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럼 결과적으로 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오메가 바가 되면서 오메가 바의 n제곱으로 바뀌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요 우변은요. 우변은 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분의 오메가 바. 그죠? 이거의 n제곱이네요. 자, 그랬을 때 자, 볼게요. 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n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굳이 마이너스를 분리를 하자면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오메가 바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좌변과 우변을 같게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자, 두 좌변과 우변의 식의 값이 같으려면 결과적으로 요 마이너스 1의 값이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네,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1. 그렇죠? 1이 나와야 오메가 바의 n제곱으로 같은 값이 나겠죠. 그럼 1을 갖는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대 거듭제곱에서 n은 네, 짝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1부터 100까지 100 이하의 자연수기 중에서 n이 될 수 있는 거는요. 네, 2, 4, 6 이렇게 가겠죠. 어디까지? 100까지. 따라서 총 몇 개? 총 50개가 존재한다 이거죠. 1부터 100까지 짝수. 그래서 이것도 정답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다음 1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연립방정식 문제네요. 자,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 y에 대하여 네, 뭘 구하래요? x 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4y 제곱의 값을 구하라. 자, 이거는 미리 해놓고 할까요? 이거는 인수분해 되죠. x 마이너스 2y의 제곱이 완전 제곱식이네요. 그죠? 이 값의 합을 구하라. 한두 개가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온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18번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 시효에서 절대값을 제거하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지만, 자, 일단 지금 합차 공식이 또 두 번째 식이 있네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바로 그냥 이거는 쉬우니까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결과적으로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합차 공식이 분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절대값은 곱에 대해서도 분리가 돼요. 다시 말하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맞습니까? 이게 24입니다. 그때 첫 번째 식에서 x 마이너스 y 절대값 이게 4니까 복골도식에 6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좀 더 간단하게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절대값 x 플러스 y가 뭐가 되고 6이 되고요. 그죠? 절대값 x 마이너스 y가 뭐가 되고 4가 되는 이 다항식으로 바뀌겠다. 자,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이 하나 나왔는데, 자, 절대값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 경우의 수를 총 4가지로 나누겠습니다. 4가지.
그쵸? 자, 선생님이 한 방에 갈게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결과적으로 x-y 플러스 y죠. 이 값이 6이고요. x-y의 값은 4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또는 x 플러스 y가 6이면서 x-y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죠. 또는 x 플러스 y 값이 마이너스 6이고 x 마이너스 y가 4인 경우, 또는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6이고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4인 경우, 총 4가지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각각을 또 1차 연립 방정식을 또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합이, 그러니까 x는 y 이렇게 쓸게요. 자, 더해서 10이니까 x는 5고요. y는 1 이렇게 되겠죠. 또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 y 쓸게요. 그러면 x는 1이고요. y는 5 이렇게 되겠죠. 또는 자, 세 번째 x, y. 이때는 마이너스 1이고요. 이때 y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자, 선생님 빨리 검사를 하면 x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총 4쌍의 해를 갖는다.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뭐예요? x-2y의 제곱으로 가질 수 있는 값. 자, 선생님 이거를 이렇게 이 값을 가질 수 있는 건 한번 구해볼까요? 자, 첫 번째 x가 5이고 y가 1일 때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5하고 2니까 9가 나오네요. 9, 그죠? 또는 자, 이때는요 1 빼기 10이니까 9, 81 나오네요. 그죠? 맞습니까? 다음에 또는 자, 이때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플러스니까 9니까 5도 81이네요. 또는 자, 마지막은요 x가 마이너스 5이고 이럴 때는 9네요. 그럼 가질 수 있는 값은요 80이라고 9 두 가지밖에 없네요. 근데 이걸 합 구하라고 했죠?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8하고 9하고 81을 더한 90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18번의 정답은 90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자,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그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요.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할 때 직각삼각형 ABC 세변 중 가장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먼저 그려야겠죠. 자, 선생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요. 지금 점이 여기가 B가 되겠죠. 직각이 B가 있으니까 그러면 편의상 여기를 A라고 놓을게요. C라고 놓겠습니다. C. 자, 이 상태에서 외접원과 내접원을 그려야 되는데요. 자, 외접원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자, 이렇게 외접원을 그렸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내접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내접원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외접원의 길이가 3이래요. 그러면 이 밑변이 자, 여기가 지금 뭐가 되겠어요? 직각이잖아요. 직각이니까 요 AC가 뭐가 되냐면 지름이 되겠죠. 지름. 그렇죠? 지름이 되겠죠? 그랬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6이 된다 이거죠. 지름. 그렇죠? 그러면 편의상 예를 들어서 여기를 x, 이 변의 길이를 y라고 놓을게요. 그냥 x, y.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내접원이니까 내접원. 자, 내접원이니까 이렇게 빨간색 볼까요? 빨간색. 이렇게 했을 때 자,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다 모두 1이래요. 1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분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심 외심 많이 해봤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x, y라고 놨기 때문에 가장 짧은 면, x, y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이 문제의 답이 정답이 되겠죠. 그럼 x, y에 대한 관계식을 한번 세워봐야 되는데, 일단 이게 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자, 피타고라스를 한번 써보자 이거죠. 피타고라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가 되겠습니까? 36이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왔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x, y와 관계에 대해서 또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이 내저번의 반지름 1을 왜 주어졌냐 이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저번의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설명할까요? 수업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내저번의 반지름 R이 있습니다. R.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더 쳐봐요. 그랬을 때 자, 여기를 A, 여기를 B, 자,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자,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자, 삼각형의 넓이는 자, 잘 보세요. 이 세 부분을 나눌 거예요. 그죠?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뭐예요? R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선생님 잠시만요. 여기가 R이죠. 아이고. 이게 R이 직각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R 이런 식으로 하나의 내저번의 반지름이 높이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더하기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R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R. 자, 이거를 어떻게 2분의 R로 묶어주면 2분의 1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다시 말하면 세 변의 길이의 합과 내저번을 반지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 주어진 삼각형 ABC의 넓이는요. 자, ABC의 넓이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3이 아니라 6이죠. 6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넣을 수도 있죠. 밑변이 y고 높이가 x인 직각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xy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같은 거겠죠? 같은 삼각형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x 플러스 y 플러스 6은 xy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연립방 정식을 형식적으로만 세우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6이고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xy 플러스 6은 xy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치환을 많이 하죠. x와 공통부분이 생기니까. 그러면 x 플러스 y를 뭐 u라고 놓고요. xy를 v라고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v라고 놓으면 첫 번째 u 제곱 마이너스 2v는 36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u 플러스 6은 v다. 그래서 v 자리에다가 여기 v에다가 y 플러스 6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u 제곱 마이너스 2u 마이너스 12인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8인가요? 어떻게 될까요? 잠시만요. 2u 맞나요? 2u 플러스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8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u 마이너스 8 자, u 플러스 8 8이 아니죠. 6이죠.
6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따라서 u는 8 또는 마이너스 6이다.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u 값은 u라는 것은 기울기잖아요. x 더하기 y잖아요. x 더하기 y는 길이기 때문에 양수인 8만 가질 수 있죠. 8. 그죠? 8.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해주면 x 플러스 y는 8이고요. 그 다음에 v에 해당하는 xy는 뭐가 되겠습니까? xy는 14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뭐 대입해서 쓸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지난번 영상처럼 이것을 네, x와 y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이 합이 8이고 곱이 14가 되게 하는 xy 값. 다시 말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4는 0. 이거 해의 근이 xy잖아요. 그럼 좀 t는 뭐예요? 근과 계수관계에서 근의 공式쓰면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 이거죠. 그래서 짧은 거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짧은 변의 길이는 4 마이너스 루트 2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 19번의 정답은 4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20번 문제로 갈게요. 자, 20번. 자, 20번 문제를 보시면 자, 3차 방정식. 네. 다음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양의 정수인 근이라고 했을 때 실수 m의 값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주어진 3차 방정식이 미지수 말고도 미정계수인 m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 3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x값에다 적당한 값을 넣었을 때 0이 나오게 하는 값을 찾을 수 있냐 이거죠. 그랬더니 자, 요 mx-m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시면요. x에다 뭐를 넣어야 m이 사라집니까? 0이 되려면 m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x에다 넣을 수 있는 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 x는 1입니다. 그쵸? x는 1을 한번 넣어봤어요. 넣어봤더니 1 마이너스 12 플러스 m 마이너스 4는 뭐 나와요? 마이너스 15죠. 오 뭐예요? 0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쵸? 그럼 x는 1 말고는 넣을 값이 없어요. x에다. 그죠? x에다가 1이 아닌 값을 넣으면 m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이게 0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면 x는 1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인수분해 안 되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다 의미를 부여하자면 의미를 부여할게요. 이건 뭐겠습니까? 이거 3차 방정식은 3차 방정식은 x는 1을 근으로 갖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정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근과 계수 관계를 한번 이용해 보자 이거죠. by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근과 계수 관계를 써보면 자, 이 세 근을 편의상 알파, 베타, 감마다. 근데 세 근은 모두 양의 정수, 다시 말하면 자연수라는 거죠. 자연수, 양의 정수가 자연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값은 근과 계수 관계에서 12가 되는 거고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m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세 근의 곱은 m 플러스 4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알파, 베타, 감마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 자연수이기 때문에 더해서 12가 나오는 거를 따져봐야겠죠. 일일이 한번 찾아봐야겠죠. 그래도 알파, 베타, 감마가 1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2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그죠? 자, 서로 다르니까 작은 것부터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더하면 5니까 감마는 7이 되겠죠. 7 이렇게 12가 나올 수 있죠. 또 2, 4, 그 다음에 6이니까 6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도 12가 나오죠. 그 다음에 2, 5 한 다음에 7이니까 5 이렇게 나오죠. 서로 다르다는 말의 모순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더 이상 없어요. 2로 시작하는 것 중에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을 한번 넣어볼까요? 3, 4 더하면 7이죠. 5 남네요. 더 이상 없죠. 그쵸? 4, 5 하면 9니까 더 이상 없어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2, 3, 7, 2, 4, 6, 3, 4, 5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하냐? 나머지 뭐 요 두 조건을 만족하는 알파, 베타, 감마로서 적당한 값을 찾아야겠죠. 그럼 어떻게 찾겠냐? 여기 공통인 요 m을 기준으로 m 대신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를 대입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이게 되겠죠. 알파, 베타, 감마는 알파, 베타 더하기 죄송합니다.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더하기 4.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아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 3, 7이라고 했을 때 42는 자, 두 개부터 해볼게요. 6 더하기 3, 21 더하기 14 더하기 4 하면 42가 나오나 볼까요? 그러면 35에 39, 46. 오! 같지가 않죠. 탈락입니다. 그죠? 두 번째 2, 4, 6일 때는요. 근의 곱은요. 48이죠. 48은 2, 4, 8 더하기 4, 6에 24 더하기 6이 12 더하기 4 했을 때 뭐예요? 48 나오죠? 정답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혹시나 해서 3, 4, 5 해볼게요. 3 곱하기 4 곱하기 5 하니까 60이죠. 60은 3, 4, 12 더하기 20 더하기 15 더하기 4 하면요. 60이 안 나오죠. 그쵸?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따라서 세 근은 자, 이게 안 됐죠? 두 번째 게 된 거죠? 2, 4, 6이고요. 그죠? 그러면 m은 뭐예요? m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m은 네. m은 어떻게 구하냐? 알파, 베타, 감마는 m 플러스 4 여기다 넣을까요? 그러면 48이죠. 48은 m 플러스 4니까 따라서 m은 44다. 이렇게 m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 20번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자, 21번을 보시면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데요. 20번이랑 좀 비슷한 문제 같죠? 그때 두 정수 A, B가 다음 조건 안에 있다 이거죠. 절대값이 50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 이걸 만족하는 수소상 A, B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 A, B 값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자, 요 A, B는요 절대값이 50 이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0부터 50까지 가능합니다. 일단은 자, 이렇게 놓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3차 방정식이 지금 ax제곱 더하기 2bx제곱 더하기 4bx는 8a가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0이 되게 하는 값 x값에 어떤 걸 넣어야 될까 했더니 여기 8a가 있고요. ax제곱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해보자. 그럼 조리제법으로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a, 2b, 4b, 8a. 자, 주어진 요 당식을 뭘로? 마이너스 2로 해봐야겠네요. 마이너스 2로 넣어볼게요. 그러면 a 하고 마이너스 2a, 2b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 플러스 4a, 4a 마이너스 8a 0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주어진 방정식은요 x 플러스 2, 그 다음에 ax 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4a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근을 봤을 때 자, x는 마이너스라는 정수인 근을 하나 갖죠. 그
근데 이게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그린다고 했으니까 요 2차 방정식은 네. 네. 서로 다른 정수근 알파와 베타를 가져야겠죠. 이해가셨습니까? 단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고요. 베타도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서로 마이너스 2와 서로 다른 걸 가져야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했더니 자, 근거계수 관계를 봤을 때 요 곱을 보세요. 두근의 곱을 봤을 때 자, 근거계수 관계에서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요 a분의 4a니까 4가 나와요.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알파 플러스 베타도 해보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예요? a 마이너스 a분의 2b 마이너스 2a니까요 약분을 하면 2 마이너스 a분의 2b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아까 20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됩니다. 추론을 해야 된다고요. 알파 베타는 서로 다른 정수고요. 양수 상관없이 마이너스 2가 아닌 정수입니다. 그럼 곱해서 4가 될 수 있는 거는요. 잘 생각해 보면요. 자, 알파 베타 순서 고려하지 않고 네, 2라고 4가 곱해져서 4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요. 마이너스 4가 곱해져서도 4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하고 2가 곱해서 될 수 있는데 서로 달라야 되니까 그거는 옳지 않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도 마찬가지로. 그럼 결과적으로 알파 베타가 될 수 있는 거는요 1, 4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올릴게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A, B의 개수를 구하니까 A, B의 관계식을 한번 따져봐야겠죠. 그렇죠? 이 1과 4를 그대로 갖게 하려면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5가 되는 거죠. 5. 이 값이 2 마이너스 a분의 2b.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5 마이너스 2는 3이죠. 3. 그럼 이걸 비관에서 정리하면 b는 마이너스 2분의 3a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A, B의 관계식이 이 관계식을 만족하면 알파, 베타 값이 1과 4를 갖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로 자, 여기 올게요.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를 했을 때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죠. 근데 이 근거계수 관계에 의하면 이거는 2 마이너스 a분의 2b 마찬가지로 또 B에 관해 정리하면 B는 2분의 7a가 되겠죠. A, B의 관계식이 B는 2분의 7a라는 관계식을 만족한다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를 갖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따지자면 그래 A와 B는 마이너스 50부터 50까지 사이가 아니죠. 거기 안에 있는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인데 그 중에서 어떤 거? B는 마이너스 2분의 3a 또는 B는 2분의 7a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A, B의 짝이 몇 개가 되냐 이거죠. 자, 그럼 처음에 첫 번째로 B는 마이너스 2분의 3a라는 요 관계일 때 잘 보세요. 처음부터 B의 범위가 뭐였습니까? B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50부터 50까지잖아요. 그죠? 요 자리에다가 뭘 넣을까요? B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50부터 네 마이너스 2분의 3a 50 그쵸? 그러면 이걸 통해서 네 B는 마이너스 50부터 50까지 유지해야 되는데 동시에 그때 A의 범위를 구해야겠죠. 이때 A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0 그 다음에 3분의 100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A의 범위는 자
3부터 100까지니까 33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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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가요. 그죠? 마이너스 3분의 100은 마이너스 33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갔죠. 그러면 A는 요 사이에 있는 정수이니까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조심한 게 뭐냐면 요 A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냐면 짝수가 돼요. 짝수. 자, 왜 짝수가 돼야 되냐면요. B가 뭐라고 했어요? B가 정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B가 정수가 돼야 되려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분모 2를 없애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A는 2의 배수 짝수가 돼야 B가 정수가 돼버리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A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33점 얼마 얼마부터 33점 얼마 얼마 사이에 있는 짝수가 A가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A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2부터 마이너스 30 쭉쭉쭉 오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마이너스 2 하고요. 0은 제외하고요. 다시 2부터 어떻게 됐어요? 30, 32 여기 사이겠죠. 다시 말해 0은 제외시켜야 돼요. 0은. 왜냐면 A가 뭐겠어요? 여기 이 창의 최고창 2가 다시 잠깐 여기 올라갈게요. 여기를 보세요. 이 창의 개수죠. 이게 0이 되는 순간 서로 다른 두 정수인 그걸 갖는 2차 방정식이 안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때 범위 안에 있는 A의 개수는 뭐겠어요? A의 개수는 몇 개? 32개 되겠죠. 양수인 2부터 32까지 16개 있잖아요. 음수도 16개 있으니까 32개가 되겠죠. 32개. 됐습니까? A가 32개가 나오는데 그에 따라서 B는 거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한 B 값이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A의 개수만큼 수선성의 개수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어떤 관계? B가 2분의 7A라는 관계를 만족하면 마찬가지로 두근이 정수공을 갖는다. 자, 마찬가지로 애초부터 B의 범위는 마이너스 50부터 50이었고요. 자, 이제 A의 범위는 구하려면 B 대신에 2분의 7을 또 동시에 넣어준다. 자, 그러면 넣어주시면 7분의 1 곱하니까 A는 7분의 100 마이너스 7분의 100. 자, 그러면 이 7분의 100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7에는 74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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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4점 얼마 얼마 얼마. 자, 요 사이에 있는 정수여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조심해야 될 게 요 A가 뭐가 돼야 돼요? 짝수가 돼야 된다 이거죠. 왜? 요 B가 뭐가 되게 하는? 정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A가 짝수가 돼야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A가 가능한 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4부터 마이너스 12 쭉쭉쭉쭉 2 마이너스 2 가죠. 그 다음에 0 마찬가지로 0 되면 안 돼요. 그죠? 0 되면 이 창이 제로가 돼 버립니다. 그죠? 없어져요. 2부터 14까지 몇 가지입니까? 2부터 14까지 짝수가 7개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4까지도 7개. 총 몇 개? A의 개수는 14개죠. 그래서 전체 자, 좀 누릴까요? 요 전체 순서의 개수는요. A의 개수가 몇 개? 46개가 나옵니다. 32 더하기 14개 46개. 그에 따라서 B도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니까 총 몇 개? 46개의 순서상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차식 문제를 모두 풀어봤는데요. 여러 번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8차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